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불이익 경고에도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극히 적었는데 내년도 전문의 2,900여 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갈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자리 잡은 임시청사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고 직원을 위한 무상주택 제공 등 우주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지난해 겨울 남극 해빙의 기록적인 감소가 2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남극 해빙은 영국 본토 면적의 10배가량인데 연구진은 이 같은 해빙 손실은 20년이 지나도 모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위험성 또한 크기 때문에 원칙과 규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킬러 로봇을 포함한 무기 분야인데 많은 나라가 AI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을 맞는 20일까지 복귀에 출근한 전공의가 659명으로 사흘 전보다 31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소수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의 만여 명 가운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내년도 전문의 2,900여 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중수부는 또 집단 사직이 발생한 지난 2월 19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환자 피해 신고는 720건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못 박으며 이번 주 대학별 모집 계획을 심의해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의대교수협의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그대로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달 말 시한을 어긴다면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30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끄는 지역 인재 전형과 정시, 수시 비율 등이 포함된 최종 모집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을 위한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가 나서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조만간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아직 남은 증원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론을 이달 말까지 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 요청은 전국의 32개 대학과 교육부에게 바로 그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2026년 5학년도 대입 정원 모집 공고를 중개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또 오는 22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정부에 대응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차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납니다. 차의전원은 이사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40명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39개 의대가 1,469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데 이어 차의전원 모집 규모까지 결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모집 계획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진료 지원을 맡는 이른바 전담 간호사 250명을 추가로 양성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1년 미만의 전담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4차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전담 간호사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면서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의료공백 사태 속 진료 지원 역할을 한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부터 사흘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협회는 간호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법 처리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에서 환자 곁을 지킨 간호사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녹색 불덩이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 초록빛 불꽃의 정체는 바로 지구 상공을 날아가던 혜성의 파편, 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한적한 마을 위로 긴 꼬리를 그리며 파란 불덩이가 쏟아져 내립니다. 파란 불빛은 밤하늘을 강렬하게 장식한 뒤 초록빛으로 변해 마을 한켠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현상은 그제 밤사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나타났습니다. 찰나를 밝힌 아름다운 영상과 목격담은 이내 소셜미디어 곳곳으로 올라오며 화제가 됐습니다. 워낙 크고 밝은 빛을 내뿜었던 탓에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다 마찰열에 의해 불타는 유성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다 타지 않고 지표면까지 떨어질 경우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운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 ESA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유성으로 확인하면서 운석 발견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암석인 소행성과 달리 가스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진 혜성의 조각들은 거의 운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성의 색깔은 유성의 속도와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붉은색을 띠고 빠를수록 에너지가 높은 파란빛이 띱니다. 니켈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이 많으면 녹색이나 푸른빛을 띠기도 합니다. 우주의 로또, 운석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밤하늘을 질주하는 불꽃이 선물한 찰나의 아름다움이 온라인 매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겨울 있었던 남극 해빙의 기록적인 감소는 2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는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남극 해빙 감소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극 해빙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결론 냈습니다. 지난해 겨울 남극 해빙은 영국 본토 면적의 10배가량인 2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감소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남극 해빙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기후 모델 연구 결과 강력한 기후 변화가 해빙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을 4배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같은 해빙 손실은 20년이 지나도 모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3년 전 26억 원을 들여 만든 영랑호 수상 산책길이 결국 철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관광 명소로도 꼽혔지만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소송 끝에 철거가 필요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속초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속초 영랑 호수 윗길. 길이 400m, 너비 2.5m의 수상 산책로로 교각 없이 물 위에 띄우는 부교 형태입니다. 이 수상 산책로는 지난해 6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2년여 만에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말 전임시장 때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부교를 설치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 우려와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조사 결과 부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교로 인해 수질 환경이 바뀌고 조류의 다양성과 개체 수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철거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가닥을 잡아야 되고.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철거 결정을 반기며 빠른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오기 시작하는 게 9월 달부터인데요. 그 겨울 철새가 오기 전까지 부교는 철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에 진짜 많은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있는 거는 유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부교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26억 원.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교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앞으로는 이 미용실에 사용되는 수건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세탁과 소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은 차 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담근 뒤 세제로 세탁해 100도씨 이상의 물에 끓여 소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 정도와 상관없이 폐기하도록 한 과도한 기존 규제를 없애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가 자리 잡았고 직원을 위한 무상주택 등 우주 인재를 사천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개청 준비 마무리 중인 현장을 최소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사천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9층짜리 건물. 앞으로 최소 2년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곳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이렇게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KTX와 SRT 정차역인 진주역에서는 차로 30분, 사천공항에서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쓰게 될 층은 모두 8개 층인데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입니다. 개청 직후엔 우선 100여 명이 근무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채용이 마무리되면 전체 정원의 80%가 이곳 사천에서 근무합니다. 청이 출범을 하면 저희가 이 지자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 지역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직원들의 안정적인 거주 문제도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청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최소 2년간 임대 아파트 23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직원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대출이자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월세를 얻으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내려오는 직원들에게는 정착 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도와주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등 가족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역시 이주 직원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 분야, 기간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표방한 우주항공청은 개청과 함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기술 자립, 달과 화성 탐사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합니다. 또 사천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16만 4천 평에 이르는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우주항공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주항공 부품을 생산할 스마트 팩토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번 주 한국과 영국이 주최하는 인공지능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I가 가져올 혜택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 규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바로 무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사람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중국이 선보인 로봇개입니다. 몸통이엔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 소총이 부착돼 있습니다. 전화가 원격 조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로봇개의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인공지능 AI 기반 소총을 탑재한 로봇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초보적 수준의 조종은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달 초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1000대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get tired. It's not scared. It's going to follow its rules and do as close to a perfect maneuver as it can do. 현실의 전쟁터는 AI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엔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자폭 드론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이스라엘군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암살 대상을 찾아낸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확인된 강력한 가성비의 자극을 받아 많은 나라가 앞다퉈 AI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킬러 로봇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We are faced with profound legal, ethical, and security questions. How to prevent ceding life and death decisions to machines? How to deal with algorithms prone to mistakes and bias? 하지만 각국의 복잡한 계산 속에 인류의 공동 대응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AI 양대 패권 국가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첫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실제 AI 군축 협정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举行中美人工智能政府间对话首次会议，就人工智能科技风险、全球治理以及各自关切的其他问题进行交流。 지난해 타계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시한이 이제 5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에 배달 로봇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 실험시설인 LH 주택 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 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 로봇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과 같은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국세 신고 납부 시스템 홈택스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 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AI 홈택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서 초안을 미리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합니다. AI 홈택스 서비스로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이 확대되고 상담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음성 서비스가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모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챗 GPT의 5개 음성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스카이의 목소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을 일시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픈AI는 사람과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인 GPT-4O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스카이라는 챗봇의 음성이 영화 그녀에 나오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픈AI는 그러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다른 전문 배우의 목소리라며 모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픈AI는 성우와 영화 배우의 음성 400개 정도를 대상으로 5개월에 거친 캐스팅과 녹음 과정을 거쳐 스카이를 포함한 5개 챗봇의 음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코파일럿을 탑재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본 파일과 다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초당 40조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AI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늘이 생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벌마늘 현상에 마늘이 제2의 금사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고량이 많아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이라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 마늘이 한가득 망에 담겨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마늘을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 최근 발생한 벌마늘 현상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마늘은 육종 마늘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여러 각으로 쪼개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왕이면 좋은 품종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2차 생장으로 마늘이 여러 쪽으로 벌어지는 벌마늘 현상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6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벌마늘이 발생하면 이렇게 망으로 마늘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간마늘 혹은 깐마늘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벌마늘은 기본적으로 비싼 값을 받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원인은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때문인데 남부지방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피해가 컸고 전남과 경남, 경북에서도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마늘 피해에도 당장 마늘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재고량이 작년보다 9.3% 많아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고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마늘 같은 경우는 또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급 영향은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미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농가 수입 등의 이유로 5.7% 줄어든 상황이고 다른 작물 재배로 바꿀 가능성도 있어서 점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늘 가격 오르면 수입산 가루를 사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그 가루로 된 마늘가루 그런 거를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장아찌도 담고 요 철 되면은 주부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면 주부들이 좀 못 살 것 같아요. 벌마늘의 원인인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마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AI의 활용 분야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홈택스에도 AI가 활용되며 좀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 텐데요.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뿐 아니라 추후 주택 청약이나 보험 가입 등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